연구님, 네. 생각보다 규제가 네. 더 빨리 풀리는 것 같아요. 요즘 장난 아니더라고요. 네. 제가 바빠가지고 뉴스를 잘 요즘 못 봤거든요. 저녁에 와이프가 제가 막 작업하고 있는데 서재에서 여보 뭐 규제가 풀렸나 봐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그 잘못 본 거라고. 내가 어제 그거 뉴스 봤는데 풀릴 거라는 뉴스 그거 나왔는데 지금 그거 하루 뒤에 보고 나서 지금 나한테 오보 지금 잘못된 거 전달하냐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와이프가 그래 그런 거였어? 그래서 들어가더라고요. 네. 근데 그 다음날 제가 회사 출근해서 뉴스를 딱 봤는데 진짜 전날 다 풀렸더라고요. 와 진짜 빠르다. 뭐 그 느끼고 있죠. 네. 특히 이번 대책은 좀 많이 빨랐어요. 12월 뭐 한 22일인가? 뭐 그때 경제정책 나왔었거든요. 네. 그리고 1월 3일 날 뭐 연휴 끝나자마자 바로 나왔어요. 체감상으로는 거의 일주일 만에 나온 느낌이거든요. 아니 그럴 거면 처음부터 발표하지 왜 12월 말에 또 발표하고 또 1월 초에 또 발표하냐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거는 정부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뭐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정부가 저는 기본적으로 양치기 소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양들이 엄청 많잖아요. 네. 다 내 말을 듣지는 않을 거예요. 얘들아 이쪽으로 가 이쪽으로 가 그쪽은 절벽이야 위험해 안 돼 이렇게 좀 이제 쉬어 뭐 이런 걸 한단 말이죠. 여러 가지 이제 무리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정부가 몰아가고 싶은 무리는 무주택자랑 1주택자예요. 이리로 가 하는데 이분들이 마음처럼 움직여주지를 않는 거죠. 네. 워 하는데 절로 가는 거야 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분이 좀 뭔가 다급했구나. 그리고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또 둔촌주공 우리 이제 한번 찍었잖아요. 네. 이게 지금 계약일이 1월 3일부터였어요. 단군 이래 최대 규모 재건축 둔촌주공 약간 상징성이 있거든요. 이 만약에 둔촌주공이 대규모 미계약이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앞으로 양들은 분양 쪽은 쳐다도 보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각인이 되거든요. 아니 그거보다 더 좋은 입지에 더 좋은 상품성이 없단 말이에요. 진짜 어지간해서는. 그러면 이제 분양 시장 자체가 완전 싸늘해지는 거죠. 그러면 둔촌주공보다 안 좋은 곳에 분양하면 폭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미분양 나죠. 건설사 타협받죠. 은행 타협받죠. 도미노죠. 분양 시장 자체가 망가지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랑 비슷하냐면 최근에 무슨 레고랜드 사태 있었죠. 네네. 강원도에서 PF 대출을 뭐 거부하면서 회사채 시장 자체가 믿음 자체가 사라졌거든요. 회사채 만기가 돌아오면 그냥 보통 우량 회사채는 보통 이제 연장하거든요. 네. 근데 회사채는 안 되겠어. 불안해서 안 되겠어. 국채도 못 믿겠어. 뭐 이런 수준이 돼버리니까 이 정부가 움직인 거거든요. 급하게. 이번 것도 좀 비슷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러면 이제 의도는 알았는데 네. 그래도 좀 주요 변화사항 이런 네. 것도 한번 좀 찝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정책들 보면 풀린 내용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 내용들이랑 둔촌주공이랑 연결해보면 이게 다 뭔가 둔촌주공에 의한 둔촌주공의 이건 정책이구나 할 정도로 둔촌을 위한 정책들이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규제 지역을 풀었거든요. 네. 강남, 서초, 그 다음에 송파, 용산만 남겼어요. 강동구까지 딱 해제해주죠. 둔촌주공 강동구잖아요. 그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 전면 해제. 뭐 이거는 관계 없어요. 이건 민간에 대한 거 풀어주는데 앞으로 이제 해주겠다는 거고 전매 제한을 완화해줬어요. 원래 수도권은 10년이었거든요. 근데 이걸 1년을 줄여준 거예요. 그러면 둔촌주공 산 사람들은 1년 뒤부터 전매 팔 수 있죠. 끝까지 입주를 안 해도 돼요, 심지어. 그다음 지방은 이제 6개월 뒤부터 전매 가능하고요. 그리고 실거주 의무 기간 2년이 있었는데 이거 폐지됐어요, 완전. 실거주도 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 중도금 대출 12억 넣으면 대출이 안 나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84 타입 대출 이거 분양받으면 대출이 안 나와서 이거를 전체 현금 준비해야 되는데 대출을 해주겠다는 거죠. 이게 금액 차이 너무 크잖아요. 그 다음에 특별공급 분양가 기준 폐지. 뭐 이거는 이제 둔촌주공은 상관없지만 만약에 둔촌주공에도 이게 해당됐다고 하면 특별 공급으로 그 84 타입 이런 것들도 다 나왔을 거예요. 지금 못 나왔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1주택자 기존 주택 처분 의무가 이제 또 폐지되었죠. 원래는 2년 정도 무조건 안에 처분해야 되는데 괜찮다. 전화 단전돼도 1주택자 분들은 옛날 거 안 팔아도 된다. 그리고 2개 이상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무순위 청약, 자격 요건 완화했어요. 혹시라도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청약을 안 하더라도 이게 무순위 청약 나왔을 때 전국에 있는 다주택자도 해라. 이게 지금 미분양 나오는 걸 극도로 지금 우려하는 거예요. 그리고 허그에서 PF 대출 좀 더 보증을 확대해줘라.
뭐 이런 것들 나왔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거의 한 5개 이상이 다 해당해요. 둔촌주공 청약한 분들 입장에서는 계약금 20% 내고 그냥 쭉 가져가다가 1년 뒤에 그냥 분양권 상태로 전매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뭐 입주 시점까지 끌고 가다가 전매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입주 시점에서 혹여나 내가 사정이 뭐가 안 돼, 입주가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전세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입주가 되면 뭐 입주하면 되고, 대출 일으키면 되고, 이제 그러는 거죠. 그래서 선택지가 되게 많아졌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심지어 선택을 안 하더라도 다주택자에게 또 무순위 청약 기회가 돌아가기 때문에 이게 미계약이 될래야 될 수가 없어요. 둔촌주공은 그렇게 세대수가 많지만 거의 안 나오겠죠. 이 정도까지 해주면. 약간 대마불사네요. 그렇죠. 그럼 이번 정책으로 좀 네. 직접적으로 영향 받는 사람들은 또 누구일까요? 아,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둔촌주공만 바라볼 수는 없잖아요. 네. 일단 큰 맥락을 알아야 되는데 2가지 정도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움직이는 사람들은 이 수요층이에요. 이 수요층이 결국은 무주택자, 1주택자, 다주택자 이 세 분류밖에 없어요. 근데 정부가 움직이길 바라는 이 수요층 누굴까요? 무주택자, 1주택자. 그 확실하죠. 네. 중요한 건 이번 정책이 무주택자하고 1주택자 분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요. 다만 이분들이 움직일 거냐 안 움직일 거냐, 이거는 이제 그분들의 선택인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과연 이번 정책으로 인해서 정책을 많이 풀어줬으니까 무주택자 분들과 1주택 분들이 조금 움직일까요? 라고 만약에 묻는다면 저는 움직일 수 있는 대상이 되게 많아지는 건 확실하다 생각해요. 이분들이 저는 극과 극으로 나뉠 것 같아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가격 하락이 엄청 우려된단 말이에요. 네. 누가 적극적으로 청약하겠어요? 이렇게 우려하는 상황에서는 2가지 조건이 다 맞아떨어져야 움직일 거예요. 그렇게 만족되는 애들한테만 갈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 마음에 쏙 들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입지도 마음에 들고 상품성, 뭐 브랜드, 뭐 세대수 이런 거 다 마음에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가 뭐냐면 가격까지도 이게 마음에 들어야 돼요. 딱 봐도 저렴하다, 안전마진 확실하다, 로또까지는 아니겠지만 진짜 괜찮구나. 그 2가지가 다 만족되는 녀석은 청약을 할 거고요. 2개 중에 한 개라도 만족이 안 된다? 그러면 싸늘하게 외면할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냥 적당하면 이렇게 분산됐다면 지금은 아예 완전히 양극화돼 버리지 않을까. 좋은 애들만 쏠리고 그렇지 않은 애들은 그냥 싸늘해지고, 그리고 이제 무주택자 분들하고 1주택 분들이 한쪽으로 쏠리게 되면 한쪽이 비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여기는 다주택자 분들이 지금 이제 무순위 계약, 흔히 말하는 줍줍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많은 것들 중에서 최대한 옥석을 가려서 이걸 또 받아주겠죠. 뭐 1년만 보유하고 있다가 뭐 중간에 등기한 치르고 전매한다거나 뭐 그런 부분이 열려 있으니까 그분들이 뭐 취득세 중과까지 생각 안 해도 되니까 또 선택하려고 하지 않을까. 근데 물론 얼마나 할지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옥석을 가려서 좀 괜찮다 싶은 것들은 조금 더 진입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럼 입지, 상품성, 안전마진까지 좋아야 움직일 네. 것이다. 네. 그럼 지금 분양시장 얘기했는데 네. 이쪽 기축으로 넘어가 보면 이제 정책이 나왔으니까 네. 반등까지는 아니지만 네. 급급 매수에는 확실히 도움 될 거다. 이렇게 또 얘기하더라고요. 기축 시장은 좀 어떻게 될까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저는 큰 의미는 없다고 봐요. 자전거가 있어요. 네. 근데 바퀴가 2개가 있잖아요. 네. 앞바퀴가 분양 시장이고요. 뒷바퀴가 일반 기축 시장이에요. 지금 거래가 안 되고 있는 건 앞바퀴일까요? 뒷바퀴일까요? 뒷바퀴죠. 물론 둘 다 거래가 안 되고 있지만 사실은 거래가 심각하게 안 되고 있는 게 뒷바퀴예요. 그리고 금매가 지금 속출하고 있죠. 근데 지금 정부가 이 자전거의 바람을 어디다가 놓고 있죠? 앞바퀴. 앞바퀴에 지금 바람을 넣고 있거든요. 네. 신나게 넣고 있어요. 다 풀어졌어요. 지금 빵빵해졌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앞바퀴만 바람을 넣는다고 자전거가 막 쌩쌩 달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정부 입장에서는 이 앞바퀴라도 바람을 안 넣으면 자전거 자체가 내려앉을 수 있다라고 지금 판단한 거예요. 자전거를 만드는 제조사, 돈을 빌려준 은행, 그 생태계가 다 무너질 수 있구나 생각가지고 앞바퀴부터 넣은 거고요. 그럼 남아있는 게 뒷바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최근 정책 중에서 나온 것 중에서 이 기축 시장을 위해서 활성화하는 데 도움되는 정책이 있느냐고 보면 아직까지는 나온 건 아무것도 없어요. 분양 쪽만 지금 다 풀어줬지 네. 여기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기축의 거래를 유도하는 정책이 없어서 아마 당분간은 뭐 빠르게 뭐 움직이거나 뭔가 금매가 싹 사라지거나 그런 부분들은 조금 멀었지 않았을까, 좀 더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물론 뭔가 그 다음 액션을 좀 취하긴 하겠죠. 그리고 네. 잠실, 은마 이런 데는 막 움직인다고 하는데 영향이 없을까요?
근데 그 움직인다는 게 급매물이 뭐 한두 개 조금 거래됐다고 해서 야 그걸 우리가 움직였다고 보기는 애매하잖아요. 뭐 기축 시장에는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 지금 현재는. 지금 현재는 네. 이게 중요하네요. 네. 왜냐하면 분명히 움직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정부가. 근데 이게 서울이 일단 다 풀렸잖아요. 네. 그럼 또 지방은 네.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닌가요? 서울은 좋은데 갑자기 규제 다 풀었으니까. 네. 그럼 글로 막 몰릴 테니까. 네. 그럼 이제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과거에 규제를 어느 지역부터 했냐면 서울부터 했거든요. 네. 서울부터 강력하게. 그러면서 이제 지방으로 쫙 규제가 들어왔죠. 근데 가격은 어떻게 됐냐면 규제를 많이 했던 서울이 제일 많이 올랐어요. 왜 그런 거냐면 오를 것 같으니까 뒤늦게 규제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지금 서울의 규제를 풀었잖아요. 오를 것 같으니까 규제를 푸는 게 아니라 너무 심하게 내릴 것 같으니까 규제를 풀어준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된다는 소리예요? 당연히 그 기조대로 갈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거죠. 이게 분명히 내려가는 걸 조금 막고 싶어서 그걸 한 거지 얘가 올라가고 지방은 뭐 이게 된다는 거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방이랑 서울이랑 입장이 이제 동일해진 거예요. 지방부터 지금 풀어줬죠. 이제 서울 풀어줬죠. 네. 이제 완벽하게 똑같은 입장이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지 서울은 이제부터 좋아지고 지방은 안 좋아진다.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죠. 근데 그래도 네. 대기 수요가 서울에 훨씬 더 많잖아요. 그럼 아무래도 서울에 몰리니까 네. 지방은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 부분에 동의를 해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저는 희소성의 원칙을 믿거든요. 절대적인 수요가 많은 곳, 근데 공급은 좀 어려운 곳, 그게 서울이죠. 그냥 기본적으로 서울은 좋아요. 그게 뭐 하락장이든 뭐 상승장이든 훨씬 더 안전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서울은 아무나 살 수가 없고 돈이 좀 많이 들어가요. 어느 시점이든 서울하고 다른 곳 비교해보면 서울이 당연히 안전하고 좋아요. 근데 서울을 한번 빼봐요. 서울만 딱 빼잖아요. 그럼 전국에서 누가 더 유리할까? 누가 더 압도적으로 좋을까? 누가 힘들까를 보면 야 이걸 우선순위를 가리는 게 정말 힘들구나. 그놈이 그놈처럼 보일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서울은 약간 스페셜함을 조금 인정해 주는 건 필요해요. 근데 그렇지만 서울로 몰릴 거라서 지방은 다 어려워질 거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서울은 원래 그냥 조금 몰리는 곳이고 조금 스페셜하고 그런 곳이다. 그리고 나머지 전국은 대동소이하다. 이렇게 그냥 봐주면 어떨까 싶어요. 그럼 어차피 서울은 네. 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네. 항상 여유가 있는 분들은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근데 내가 가진 돈으로 서울은 어차피 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나머지 지역은 뭐 폭망할 거냐, 서울만 살아남고 그건 아닐 거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정부가 네. 갖고 있는 남아있는 카드는 네. 또 무엇일까요? 그건 앞에서 힌트가 나왔죠. 아파트를 열심히 넣었잖아요. 네. 넣을 만큼 넣었어요. 더 넣으면 터져요. 할 수 있는 만큼 다 했어요. 네. 제가 봤을 때 풀어줄 수 있는 거 다 풀어줬거든요. 분양시장은. 남아있는 게 딥파크예요. 지금 이제 올 한 해 동안 서울에서만 그 분양했던 세대수 있죠. 네. 물론 매년 다르긴 하지만 대략적으로 보면 한 4만 세대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년에 서울에 공급하는 세대수가. 근데 서울의 기축, 이 시장, 아파트 세대수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잘 모르겠는데요. 물론 정확하게는 않겠지만 대략 한 140만 정도 돼요. 여기 4만인데 140만이에요.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이 분양시장이 기초시장의 한 3%가 채 안 돼요. 97% 이상이 지금 기축에서 거래가 발생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무주택자, 1주택자가 내 집을 지금 마련할 때 대출이 필수잖아요. 그렇죠. 대출 없이 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근데 지금 금리가 너무 높으니까 이 부담이 너무 커요. 대출을 안 하고 내 집 마련하는 사람 없고 대출을 하려고 해도 금리가 너무 높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여기서 움직이기가 힘들겠죠. 그 남아있는 사람 다주택자란 말이죠. 이분들 중에서 여유가 있는 사람들도 있죠. 그리고 이분들은 실거주를 안 하겠죠. 임대를 주겠죠. 그럼 전세를 끼고 뭐 진행을 하면 대출을 받을 필요가 없겠죠. 대출 부담도 없을 거고. 근데 다른 규제가 많아요. 취득세율이 6% 너무 높고요. 6배 높고요. 보유하는 데 따른 부담도 커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도 움직이질 않아요. 결론은 뭐냐면 기축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는,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거기에다가 지금 시장이 하락세 기조로 가고 있잖아요. 이때 누가 움직일 수 있을까? 그래서 정부가 앞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저는 두 가지 아닐까 싶습니다. 1주택자하고 이 무주택자 분들에게는 이 기축 아파트 거래할 수 있도록 대출 금리를 조금 완화해주는 부분, 밑도 끝도 없이 내리는 게 아니라 막 안심 전환 대출이라든지 지금 하고 있는 것들, 그런 부분들이 금액이 너무 타이트해요. 금액을 조금 늘려주고
좀 더 많은 분들이 고정금리로 조금 더 낮게 할 수 있게끔 제공해 준다면 그분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조금 있죠. 근데 그걸 해줄지 안 해줄지는 조금 미지수이긴 하지만, 그리고 이제 다주택자 거래를 위해서 뭐 취득세 규제를 좀 완화하거나 뭐 종부세 완화하거나, 그다음에 하겠다라고 얘기했던 임대사업자 활성화, 이 세 가지 카드를 쓰면 조금 더 움직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죠. 그루님. 네. 근데 하나 빠진 것 같은데요. DSR 이것도 좀 풀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DSR까지 풀리면야 너무 좋지만, 이게 정부에서 지금 가장 우려하는 부분들이 이걸 무한대로 사재기하는 거를 우려해요. 이게 너무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 무리하겠다가 그게 탁 터졌을 때 여파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거 하나는 하더라도 엄청 뒤에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당장은 힘들다. 그래서 정확한 시기는 이제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그 기축 그 아파트 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은 저는 올 안에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앞으로 정부가 이제 뒷바퀴에 바람 놓는 거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또 나올 때마다 또 한번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피스!